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당신도 감염자다, 헤르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헤르페스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거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나 걸리는 성병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헤르페스는 종류가 다양하기도 하고 반드시 성관계를 통해서만 감염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감염되는 전염성 질환이죠. 기사를 보시면 유치원에도 헤르페스가 퍼졌다는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2년에 최초로 헤르페스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세계 50대 이하 성인의 68%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5년 WHO는 전세계 37억 인구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고 보고했죠. 미국 성인의 50에서 80%는 구강 헤르페스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 또한 존재하고요. 즉 헤르페스는 마치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전염성 질환 중 하나인 겁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쉬면 쉽게 회복하는 감기와 달리 헤르페스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재발한다는 꽤 심각한 문제가 있죠. 아직까지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거든요. 단지 항바이러스제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증상의 발생을 막는 정도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헤르페스는 분명 성병이고 몸에 수포나 물집이 생기는 병인데 인류의 50% 이상이 걸려있는 것도 충격이지만 2명 중 1명이 보균자라는 것은 자신도 보균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80개가 넘을 정도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8가지로 알려져 있죠. 8가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헤르페스는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제1형,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제2형이죠. 1형과 2형 중 성병으로 분류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헤르페스라고 하면 떠올리는 헤르페스는 2형입니다. 인류의 50% 이상 감염되어 있다는 헤르페스는 1형이죠. 1형과 2형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증상은 비슷합니다. 헤르페스의 증상은 1형과 2형 모두 초발 단순포진과 재발 단순포진으로 나뉘는데, 초발 단순포진이란 헤르페스에 처음으로 감염된 것을 의미합니다. 헤르페스에 처음 감염되면 보통 2일에서 20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진 후 감염 부위가 붉게 변하면서 작은 물집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물집들이 3, 4일 안에 고름이 있는 물집 농포로 발전한 다음 딱지가 형성되면서 결국에는 탈락하게 되죠. 사람에 따라 감염 부위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근육통, 관절통, 두통, 미열, 발한, 전신 세약감, 식욕 감퇴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이런 증상은 약 3주 정도 지속된 후 별다른 치료 없이도 자연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완치된 것이 아니라 잠복 감염 상태에 들어간 것이죠. 잠복 감염 상태에서는 외견상으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완치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 아직까지 헤르페스는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안 되는 질환입니다. 평소에는 바이러스균이 감염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척수 신경세포 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활동을 시작해 재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재발한 헤르페스를 재발 단순포진이라고 하는데, 재발 단순포진은 초발 단순포진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1, 2주 만에 자연 치유됩니다. 보통 1년에 약 4에서 7회 정도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환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1회 이상 재발을 겪고 있으며 33%는 2에서 4개월마다, 14%는 4개월 이상의 1회씩 재발한다는 통계가 있죠. 그럼 1형과 2형이 뭐가 다르다는 말이냐? 1형과 2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포진이 어디에 생기느냐입니다. 1형 헤르페스의 경우 보통 구순포진, 즉 입술 주위에 포진이 나타나죠. 혹시 감기에 걸려 열이 많이 났을 때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월경 기간에 입가에 물집이 생기고 입술이 부르트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1형 헤르페스에 걸려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헤르페스에 걸렸을까 하고 억울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1형 헤르페스의 주요 감염 경로는 성적 접촉이 아니죠. 감염자와 식기나 수건, 립스틱 등을 같이 쓰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형 헤르페스는 성병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흔하게 걸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물론 미성년자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한번 보균자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살면서 꾸준히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고 다니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1형 헤르페스의 대표적인 증상인 구순포진도 7에서 10일 정도 홍반이나 색소 침착을 남기고 치유되기 때문에 비교적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감염성을 빼면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은 병이죠. 하지만 E형 헤르페스는 앞에서 말했듯이 성병으로 분류됩니다. E형 헤르페스는 주로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되어 음부에 포신이 나타나거든요. 성적으로 왕성한 젊은 성인에게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죠. 여성과 남성 모두 성기에 수포가 나타나는데 수포와 함께 통증이나 심한 가려움, 화끈거림, 배뇨, 불쾌감, 냉이나 요도, 분비물의 증가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감염된 여성이 임신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전염이 되죠. 이외에도 E형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자궁 경부암을 유발시키는 등 1형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1형과 2형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구강을 통한 성적 관계가 과거에 비해 활발해졌기 때문이죠. 다들 아실 테지만 1형 헤르페스에 걸린 사람이 입으로 하면 1형임에도 2형처럼 전파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쭉 들어보니 증상은 확실한데 왜 우리는 헤르페스에 걸린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에 걸려서 알아 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헤르페스 역시 감염됐다고 해서 무조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생식기 헤르페스, 즉 E형 헤르페스는 본인이 감염된 사실조차 모르고 타인에게 전파시키는 일이 흔하죠. 헤르페스는 무증상인 경우 그리고 잠복기일 경우에도 30% 정도의 확률로 감염이 나타나거든요.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헤르페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헤르페스는 정확히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룻밤을 비교적 쉽게 같이 보내는 현대에는 더 그렇고요. 근데 치명적이지 않고 아프거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수포 생기는 정도야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불치병이기도 하고 전염률도 높지만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심한 걱정은 하지는 않죠. 지나친 공포심에 사로잡힐 필요까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각심을 아예 가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죠. 아직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헤르페스가 치매와 관련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반제르 디바난드 미국 컬럼비아대 의대 교수는 35년 전부터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알츠하이머 병 사이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다. 둘 사이 연관이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밝혀져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2021년에 스웨덴에서 26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1형 헤르페스가 알츠하이머를 일으킬 가능성을 50% 증가시킨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WHO는 헤르페스가 심각하지 않은 질환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그리고 합병증을 가지고 있거나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헤르페스는 치명적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헤르페스에 걸리지 않은 상태라면 이왕이면 안 걸리도록 조심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생각보다 쉽게 피해갈 수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헤르페스 증상이 나타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1형 헤르페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나타난 사람과의 입술 접촉을 피하고 입술이 닿는 컵이나 포크, 빨대 같은 물건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아야 하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립스틱과 같은 화장품을 같이 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품 가게에서 테스트로 나온 립스틱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겠죠. E형 헤르페스의 예방은 헤르페스 보균자와의 성적 접촉을 피하는 것뿐이죠. 가능하다면 연인과 그것도 성병 검사를 한 이력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조심해도 헤르페스에 걸릴 확률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나빠서 헤르페스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치료제들은 비록 헤르페스를 완치해주진 못해도 증상의 정도와 지속 기간을 줄여주고 합병증 발생 감소에 도움을 주죠. 앞에서 나온 알츠하이머에 대한 연구에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차이났거든요. 헤르페스뿐만 아니라 혹시 모르는 나도 모르게 걸린 성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전체적인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검사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른 채 숨긴 채로 있다가 후에 파트너에게 배우자에게 옮기는 게 더 부끄러운 짓이죠. 헤르페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